네, 안녕하세요. 제가른성입니다. 저번 달에 이제 KJMO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시험지가 이제 공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처음 풀어보는 거라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1번 문제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날과 비교한 확진자의 증감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4월 2일에는 1일보다 10% 증가, 그 다음 날에는 감소, 증가, 감소, 이걸 이제 반복하네요. 4월 2일은 4월 1일에 비해서 10% 증가한 걸 거니까 4월 1일 확진자 수가 2,500명이고 이거에 비해서 10% 증가한 거겠죠. 그래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기 2,500명에서 10%가 증가하면 10분의 1, 250명이 증가했죠. 2,750명이 확진을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 날에는 275명 중에 감소하죠. 275명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2,750에서 275를 빼면 4, 7, 6, 4, 247인가요? 2,475, 2,475명. 자, 그 다음은 2,475명 중에 20%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2,475를 5로 나눈 것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47, 95, 495명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총 2,970명이 이날은 확진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은 2,970명에서 2,970의 5분의 1, 5, 25, 47, 94, 594를 빼면 되니까 2,970 빼기 594는 6, 6, 7, 8, 4, 2,376명이 확진을 받았겠네요. 정답이랑 맞죠?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1부터 10까지를 모두 붙여 적으면 1, 2, 3, 4, 5, 6, 1, 0 이렇게 된답니다. 11자리 수죠. 왜냐하면 12, 1과 0을 두 개를 이제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붙여 적었을 때 숫자가 2022자릿수가 된답니다. 그때 마지막 자연수의 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1의 자리 1부터 9까지를 적으면 얘네들은 9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 10부터 99까지를 적으면 두 자릿수가 90개니까 180석을 차지하겠죠. 180자리를. 그러면 2022에서 189자리를 빼고 나면 그게 세 번째인가 세 자릿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3, 1, 8 1833자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세 자릿수들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611. 이 말은 100부터 시작해서 611번째예요. 그럼 100부터 시작해서 611번째 숫자는 710이죠. 그래서 n은 710이 됐을 겁니다. 자, 3번은 비어있는 수영장에 물을 받아 가득 채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호스를 사용하는데 A와 B를 동시에 이용하면 1시간 40분. 그러면 수영장 물을 우리가 X라고 둘게요. 이 X를 채우는데 A와 B를 동시에 쓰면 1시간 40분, 100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분당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고 B와 C를 동시에 쓰면 2시간, 120분 분의 이거. 그리고 A와 C를 동시에 쓰면 2시간 30분, 150분의 X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A, B, C를 동시에 쓰면 1분당 얼마나 차는가는 얘네들이 다 더해서 얘네 셋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는 이유는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분해서 더해봅시다. 600으로 통분하면 편하겠네요. 더하기 5x 더하기 4x 반 이렇게 하면 얘는 1200분의 15x 이거죠. 근데 30분 동안 이렇게 받는 거니까 30분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날아가고 40분의 15x는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게 40분의 25x 남았죠. 이거를 b와 c만으로 채워야 되니까 b와 c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3, 75분 더 걸리면 되겠죠. 정답이랑 똑같죠? 자, 4번은 기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정사각형이 있고 4인 그리고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을 지름으로 하는 원 그리고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 그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이거는 이 반원 구한 다음에 여기 손톱 모양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원은 반지름이 2니까 2 곱하기 2파이의 반이겠죠. 반원이라서. 그래서 얘의 넓이는 2파일 겁니다. 이제 손톱 모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손톱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요 큰 원에서 사각형 빼면 되잖아요. 그럼 손톱 모양 4개 나오니까. 근데 이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 이게 4고 4니까 여기는 4루트 2였을 거예요. 반지름은 2루트 2라는 뜻이죠. 그러면 2루트 2 곱하기 파이니까 8파이 거기에서 사각형 빼면 16. 이게 손톱 모양 4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손톱 모양 하나만 빼면 돼요. 4분의 1. 그래서 2파이 빼기 4를 여기서 빼면 되죠. 그래서 2파이 빼기 2파이 빼기 4는 4죠. 그래서 넓이는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답이랑 잘 맞게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 얘는 이제 모는 종이가 있는데 이 모는 종이를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는 종이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가 좀 고민이네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는 삼각형은 이게 구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도 이렇게 쪼갠 사각형에서 이 하얀색 이제 날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까요? 이 사다리꼴이 됐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예자로. 다 구했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하얀색은 날리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3 곱하기 3의 반이니까 얘는 4.5가 될 거고 얘는 1칸, 2칸, 3칸, 4칸 1칸, 2칸, 3칸, 4칸, 5, 6 4칸에 6, 24 얘는 12네요. 그쵸? 얘는 1칸에 3 그러니까 반이니까 1.5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다리꼴은 윗변이 2, 아랫변이 4 높이가 5의 반 그러면 얘는 3이죠. 그쵸? 그래서 15인데 이만큼을 빼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4의 반을 빼야 된다. 3 곱하기 4의 반 6이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9일 거고 자 마지막 이 사각형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2 곱하기 6 12에서 빼기 이 사다리꼴 넓이가 3인가요? 3 그러면 이제 9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12 더하기 18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36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넓이는 36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정답과 일치. 불안한데 그래서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은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36 그리고 삼각형 ABE의 넓이는 6 되겠어. 6 그리고 AFD 여기는 9 그때 이 녀석을 구하라 이거네요. 전체는 36이었고
그러면 여기가 이게 밑변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높이였을 거니까 저는 이제 임의로 9, 4, 36 여기를 9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4고 그쵸?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4 곱하기 무엇 해서 이제 6이 나온 걸 거니까 이게 2, 4, 4, 3 여긴 3이겠네요. 여기가 6이었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9고 밑변이 9고 높이가 2였어야 되겠죠? 여기는 밑변이 2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 삼각형은 밑변이 6이고 높이가 2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6인 거죠. 그러면 36에서 6 빼고 6 빼고 9 빼면 되니까 총 36에서 21을 빼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15. 여기에 남은 거는 15가 되겠죠. 이것도 맞죠? 정답과 일치. 넘어가 봅시다. 자, 7번은 자연수 ABCDE를 더한 거랑 자연수 ABCDE를 곱한 거랑 똑같답니다. 그때 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사실 3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어디였냐?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똑같다. 약간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있으니까 저걸 한번 활용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너무 커지면 곱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곱하기에 있는 숫자를 크게 만들면 안 되고 충분히 작은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1을 최대한 많이 두고 저 2, 3쪽을 고치는 방향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3 이런 식으로. 그럼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얘는 9죠? 9고 곱하면 6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으니까 3을 높여보겠습니다. 얘 3을 높일게요. 그러면 얘는 10이고 얘는 8이 되죠. 그래도 조금 간격이 좁혀졌죠? 그쵸? 그러면 얘를 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1이고 얘는 10이죠. 더 좁혀졌죠? 얘를 6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이고 곱해도 10이죠. 그쵸?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2. 이건 직관적으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 8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mn의 이제 순서쌍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랬어요. m은 n보다 크고요. 그리고 m과 n의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차이가 77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m이라고 하는 거는 ag 이렇게 놓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bg 이렇게 놓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다 더 곱한 거니까 a, b, g가 되겠죠. 근데 그거랑 최대 공약수 차이가 77이라고 하는 거는 a, b, g에서 g 뺀 게 77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변을 좀 정리하면 g는 나올 수 있고 ab 빼기 1이 77인 거겠죠. 그쵸?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g가 될 수 있는 녀석은 1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11도 될 수 있고 77도 될 수 있죠. 그쵸? 그때 될 수 있는 여기 ab-1의 값 이때는 77이 될 거고요. 여기는 11이 될 거고요. 여기는 7이 될 거고요. 아니지. ab-1의 값이 그러니까 우리는 ab 값으로 갈까요? ab 값은 78. ab 값은 12. ab 값은 8. ab 값은 2.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ab 값입니다. 그러면 2일 때는 2 아니면 1. 요게 나오겠죠. 8일 때는 8 아니면 1. 아니면 4 아니면 2. 이것밖에 안 나올 겁니다. 12일 때는 12 아니면 1.
6 아니면 2, 4 아니면 3. 이것까지 나오겠죠? 자, 78일 때는 1 아니면 78, 아니면 2 아니면 39, 3 아니면 13.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쵸?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요, 8개. 그래서 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계산했을 때 1의 자리부터 연속으로 나타내는 영의 개수를 n년도의 행운의 수라 부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도 행운의 수가 x이고 2022년도 이후 행운의 수가 x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해의 행운의 수를 y라고 하죠. y 빼기 x의 값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연속으로 1의 자리부터 0이 나타난다는 거는 10이 계속 곱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10이 계속 곱해진다는 거죠. 2와 5가 합쳐서 10이 계속 곱해진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걸 만들려면 5가 필요해요. 2는 차고 넘치죠. 짝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5가 있는 숫자마다 저 행운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의 배수마다. 그래서 2022년 이후 행운의 숫자는 5의 배수가 생기는 언제죠? 2025년. 그래서 5가 하나 더 늘 때마다 행운의 숫자가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느는데 2025년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보면 8, 4, 0, 5인가요? 이것도 5로 나누지. 81. 공교롭게도 5가 2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숫자가 2번 띄어요. 그래서 y에서 x를 빼면 얘는 행운의 숫자가 2자리 차이 나는 거죠. 0이 2개 더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10번은 어떤 자연수에서 시작하여 각 자릿수들이 합을 구하고 다시 그 자릿수에 이제 자릿수들을 다 구해서 한 자릿수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4, 3, 2, 9면 5, 4, 3, 2, 9를 다 더해서 23. 그리고 23을 다시 더해서 5, 이렇게 2와 3을 곱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숫자들로 어떤 숫자를 만들어서 한 자릿수 만들기를 하면 어떤 수를 얻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다 홀수들이 있으니까 홀수들을 곱해서 규칙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 3 곱하기 7, 3 곱하기 9, 그리고 3 곱하기 11, 뭐 이 정도까지 하고 5 곱하기 7, 5 곱하기 9, 5 곱하기 11, 이 정도 하고 7 곱하기 9, 7 곱하기 11, 9 곱하기 11, 9 곱하기 13, 9 곱하기 15. 뭐 이 정도를 해봅시다. 자, 3, 5면 15고 다시 하면 6이죠. 3, 7이면 21이고 다시 하면 3이고 3, 7이면 27이고 3, 9면 27이고 얘는 9네요. 33은 6이고 5, 7, 35 얘는 38이고 4, 9, 5, 9, 45 얘는 9네요. 5 곱하기 5, 55 얘는 10이니까 얘는 1이네요. 7, 9, 63 얘는 9고요. 7, 7, 77, 14 얘는 다시 5고요. 99, 18, 9 9 곱하기 13은 얼마죠? 27, 11 얘도 9네요. 9 곱하기 15는 145 9 곱하기 10 5, 4 135 얘도 9네요. 9가 왜 이렇게 많죠? 9가 들어가면
9가 곱해지면 9가 나오네요. 무조건. 9가 곱해지면 9가 나와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녀석도 9가 곱해졌으니까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의 자리로 한 자릿수로 만들면 9. 이게 답이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한 변에 길이가 각각 27, 36, 15인 세 정사각형 그림이 다음과 같이 놓여있다. 선분 OB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할 때 AB의 길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대칭적인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일단 넓이가 똑같을 거잖아요. 단지 여기에는 이 녀석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게 9고 27이니까 얘하고 얘한테서 이걸 더한 거의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7 곱하기 9는 63, 24, 24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모르니까 이거 x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5 빼기 x겠죠? 그러면 x에 15 빼기 x랑 더하기 x 잠깐만. 예. 다시. 잠깐만요. 여기 길이가 36에서 15를 뺐으니 여기는 21이네요. 그래서 21x 더하기 15 빼기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죠? 빼기 x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제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243은 21x 빼기 225 더하기 15x 이거죠. 그러면 36x는 여기로 넘어가면 468이죠. 자, 468은 36으로 나누면 1, 36, 108, 3. x는 13이네요. 여기에 x는 13이네요.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네, 잠시 끊겨서 12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자를 비추니까요. 얘는 이만큼이 0.5죠. 얘도 이만큼이 0.5일 거고 얘도 이만큼이 0.5, 얘도 이만큼이 0.5일 겁니다. 그림자는 이제 가로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끝부분이 될 거니까 어떤 지점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는 5를 비추었을 때 0.5만큼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세로가 6일 때는 1만큼 튀어나오죠. 세로가 2만큼 더해져서 이제 8일 때는 1.5 튀어나오는 거고 3만큼 더해져서 12일 때는 2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똑같이 만들려면 6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거니까 6으로 만들면 여기에는 12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6대 60 그리고 여기는 6대 36 여기는 6대 32 여기는 6대 33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이 닿겠죠? 이 부분이 닿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15 높이에서는 그림자가 얼마나 될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0분의 90은 32x니까 x는 32분의 90이죠. 얘는 약분이 되죠. 16분의 45.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분자는 45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13번은 이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한번 그려서 푸는 방식을 취해 볼게요. B의 2는 10이고 B의 2는 10이고 그리고 어디가 AFD 여기가 55네요. 그럴 때 FEC 여기는 얼마인지를 모르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조선을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도가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이제 8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도 8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공통이고 여기 지금 변 2개 같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55겠죠? 닮음에 의해서 이 녀석은 55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110이 나왔으니까 70이 될 거고 여기는 90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x는 20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4번. 14번은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AB, AD, AC 얘네들이 다 같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ACB는 BCD의 2배이다. ACD는 BCD의 2배이다. 2배. BCD 얘는 그러면은 점 1개라는 뜻이네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점 1개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점 1개겠네요. 그쵸? 맞나요? 그리고 BAD는 DAC의 3배래요. BAD는 DAC의 3배다. 이거면 BAD 여기는 4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4x 더하기 2 동그라미는 180이고 x 더하기 2 동그라미 또 180이에요. 4 동그라미군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다가 제곱을 하면 8x 더하기 4 동그라미는 360이니까 여기에서 1에서 2를 빼면 7x는 360인가요? 360이 아니지. 2배를 더 했다가 뺐으니까 180이겠죠? 그러면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3배. 잠깐만요. 연립방정식 다시 풀어볼게요. 지금 BAD는 3배다. 어디에? DAC 이거에. 그리고 ACB는 2배다. BCD에 2배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는 x, 여기는 x, 여기는 x. 여기도 4x, x, x. 이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x가 2개. 이렇게 붙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4 동그라미 더하기 4x가 18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4로 나누면 45. 45겠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더하기 6x 얘도 180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지우면 5x는 135니까 x는 5로 나누면 27. x는 27이네요. x는 27. 그러면 여기는 54.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b, a, d니까 세모를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27, 세모는 18이네요. 그래서 18 곱하기 3은 54 구했다. 14번도 구했어요. 힘들다. 자, 15번. 1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A, B, C, D가 이제 가로, 세로에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가로, 대각선은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A, B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겠죠. C가 오든지 D가 오든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C가 오든지 D가 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구해지죠. 여기는 두 가지였는데 여기는 두 가지였는데 여기는 이제 정해지죠. 그렇죠? 여기 이제 C가 오든지 D가 오든지 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B는 이미 있고요. C 혹은 D도 이미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남겨진 경우의 수는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나한테 남겨진 경우의 수는 이제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B도 선택했고 얘도 선택했으니까 얘도 선택됐고요. 그래서 이때 나한테 남겨진 경우의 수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 개밖에 없겠죠. 여기는 한 개 선택했으니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한 개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한 개 선택했고 여기 선택되었으니까요. 두 개. 그쵸? 자, 이곳은 한 개밖에 없겠죠. 두 개 선택했고 두 개 선택됐으니까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도 한 칸밖에 안 비었을까요? 한 칸밖에 안 비었고 한 칸밖에 안 비었고 한 칸밖에 안 비었죠.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두 가지씩 선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2의 4승이라는 뜻이죠. 16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16번 한번 봅시다. 16번은 이 녀석은 저희가 그 모는 종이에 좀 보조선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좀 더 크게 보조선을 그려서 지금 이 녀석의 억각이 여기잖아요. 그쵸? 이 녀석의 억각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얘가 2하고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요게 x겠죠. 이게 y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로 그어버리면 얘랑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얘는 직각이고요. 그쵸? 그러면 x 더하기 y는 45도가 되겠죠. 이거 이제 보조선만 잘 그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7번 봅시다. 이제 17번은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랑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 둘 다 수직 이등분이죠. 맞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닮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AE는 7이래요. 그리고 DF는 5래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이제 1일 때 여기 중간 얘 땡땡 땡땡 아니지 반대구나. 이렇게 여기가 땡땡 땡땡. 그러니까 이게 2배라는 뜻이잖아요. 2배짜리 합궁이에요. 2배짜리 닮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배짜리 닮음이니까 여기는 14겠네요. 여기는 14.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인데 여기는 그러면 2.5가 되겠네요. 반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윗변, 아랫변, 높이 다 하니까 A, E, F, D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윗변 7, 밑변 5, 높이 16.5의 반. 그러면 얘는 6. 됐죠? 그러면 16.5, 3, 9, 3, 9 없어지고 99. 넓이는 9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래의 왼쪽 그림은 꼭지점이 A, B, C, D, E, F, G, H인 직육면체를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 8개의 꼭지점과 함께 O와 각 꼭지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 8개를 나타낸 것이다. 16개 점 중에서 4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말했네요. 일단 쉬운 정사각형부터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여기 위에 큰 거 하나, 그리고 밑에 작은 거 하나, 다시 밑에 작은 거 하나, 밑에 큰 거 하나 이렇게 4개 있고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4변에 있으니까 정사각형만 18, 그러니까 정사각형만 12개 되죠. 12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우기.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 아닌 거. 정사각형 아닌 것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된 게 2개씩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쪽 변으로도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거 4개 그리고 옆으로 정사각형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 8개가 돌아가겠죠. 그럼 12개 다 합치면 24개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밑에 얘는 어디가 주어졌죠? AB가 100 AB가 100, AC가 36 여기는 정삼각형 X, X, X 얘는 톨레미의 정리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톨레미의 정리 그래서 100 곱하기 X 더하기 마주보는 변 36 더하기 36X 얘가 이제 그 대각선의 곱과 똑같다는 거 X 곱하기 우리가 알고 싶은 각 AD 변 AD 얘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X, X, X는 날아가니까 AD는 그냥 136 이건 바로 나오죠. 톨레미 정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20번 한번 봅시다. 20번은 전구가 128개에 각각 1번부터 128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쵸?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끄고 켜고를 반복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끄면 얘 배수들은 다 날아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28에서 한 번 끄면 64개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32개는 켜지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16개는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8개는 다시 켜질 거고요. 4개는 날아갈 겁니다. 2개는 다시 켜질 거고요.
한 개는 다시 꺼지겠죠. 이걸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64, 얘는 16, 얘는 4, 얘는 1. 다 합치면 85 되죠. 됐죠? 끝. 그래서 중간중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정도 난이도는 KJMO 치는 친구들은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제 학생들도 다 상은 타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KMO를 쳐야 되지만 초등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에 이제 더 좋은 상을 타도록 해봅시다. 그럼 안녕.